자,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은 1번 좀 가볼까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어떻다 수립을 하게 된다. 이런 취지 큰 의미 없고요. 2번 기본계획 수립하고 될 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별 가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차는 기본적으로 답을 뽑지 않는다. 절차 중에 답 뽑으면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3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원칙에 관한 지문이고요. 자, 4번 지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체 없이 당일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해서 큰 의미 없고요. 이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풀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답은 자 5번인가요? 마다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해서 이 법정 구조상 자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주제가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요걸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 승인도 받잖아요. 쭉 간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한다고요? 재검토해서 그러니까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가장 뒤에 숨어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5년마다 재검토,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할 거 요거 자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변경할 때 아까 뭐라고 써요? 20% 자 2변 이래 가자고 썼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변경할 때 1변이라고 해서 2변, 1변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 2변, 1변 이렇게 하나 가야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요. 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정한다는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외울 때 이정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정한다는 명사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1번은 일단 옳은 표현. 2번 지문이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변경할 때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나와 있죠? 우리 외웠던 거 뭐 있었어? 2변 들어가면 어떻다? 요하지 않는다. 2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2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걸 패턴을 잡아내야 돼요. 앞에 여기까지 내용까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뒤에 변경 나와 있죠? 변경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 문제 답이랑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게 뭐라고요? 20% 변경 들어가면 어떻다? 기본계획 변경할 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20% 변경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앞에 보시면 안 돼. 뒤쪽을 봐야 돼.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게 뭐라고요? 2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답은 3번인데 쓸데없는 답이고요. 4번 지문. 협의해야 된다. 별 영향가 없는 지문.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 더럽게 짜증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따로 이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는 어떻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제 답은 3번인데 이 문제는 의미가 없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낸 문제니까 의미가 없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2변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답은 의미가 없고 2변. 근데 변경이 어렵다고요. 앞에 겁나 많은 쭉 써놓고 뭐라고? 변경이란 말을 넣으니까 이걸 일반 수험생이 캐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자고. 자, 지금 제가 이게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쟁점 삼았고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2변이라고 하는 거. 20% 변경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지만 3번은 의미가 없는 문제.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이 문제에서 추론을 내야 되는 건 뭐라고요? 2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성할 때는요. 1변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2변, 1변. 특히
이 문제가 최근에 2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비계획 파트에서는 뭐라고요? 1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라는 숫자고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올해 시험에 1변 나왔을 때 너무 계급 물고 좋아하지 마요. 티나니까. 그냥 애써 그냥 무조건 뭐야?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 2변, 1변.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2변, 정비계획 파트에서는 1변. 이렇게 이제 가셔야 돼. 오늘 이거 하나만 건져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2변, 1변. 답은 3번인데 별 의미 없는 문제. 그 다음 문제 검토 드릴게. 자, 기본계획에 관한 수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맨날 기어 나와. 근데 답이 안 돼.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3번 연속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답이 안 돼. 전혀 가치가 없어. 2번 지문요. 봐봐. 국토교통부 장관 5년마다 자 검토라고 했어. 이걸 틀리게 뽑아서 아주 어려웠어. 지금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검토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출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10년 단위 5년마다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기본 방침도 논리구조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조적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어. 해서 되게 까다롭던 지문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29회 때 출제가 됐잖아. 그러면 31회 때 뭘 가지고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느냐라고 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명제. 시장 등은 어떻다? 바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기역, 니은 각각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늘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 구조로 가시면 돼. 그리고 방침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야.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누가? 시장이 수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서 한번 답이 됐던 얘기들은 꼬리를 물고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몇 개 되는 지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번을 답을 뽑았고요. 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제 눈치가 좀 빤해졌지. 의견 듣거나 말거나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게다가 14일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추접스럽게 이걸 15일에서 틀린 걸 고르시 이렇게 출제하면 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차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감사한 질문 하나 나와 있다. 와우 대박. 뭐야?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얼마나 좋아. 하고는 뭐라 하냐 그냥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패턴 가지고 가자고 그랬어요. 기본계획에 뭐가 포함되는지 때려 죽여도 못 외웁니다. 제가 21년째인데 아직까지 몇 개밖에 못 외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또 정비계획에 뭐가 포함이 된다. 알게 뭡니까? 패턴 잡아내는 거예요. 숫자 버리시고 숫자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를 하니까 지문 속에 숫자가 튀어나오면 과감히 무시하실 것.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결론.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하셔야 돼.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약 팔면서 연구한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쓸데없는 것들 걸러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외우실 게 뭐라고요? 자, 바로 단축이 나오긴 했는데 단축 변경 20% 이렇게 가는데 20% 단축 변경이거든요. 단축은 보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20% 변경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 근데 망라문 자식이 이제 단축도 집어넣었어. 근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걸 기억해달라고요. 항상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고 다만 다음에 경미한상의 변경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법이 돼 있다고요. 그럼 뭐가 기어 나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20% 변경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걸 막 내용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뭐 천재야? 뒤져. 그러다가 머리 터져버리니까 자꾸 뒤에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그 개별적인 항목을 다 외우실 수 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20% 변경. 단축 하나 추가하십시다. 어차피 돌아서 잊어버릴 거야. 해서 결국 뭐라고요? 바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자, 이변. 일단은 이거와 별개의 문제로 이변은 어떻다? 바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어차피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해야 돼. 제가 그런 명제를 만들잖아요. 여자는 예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이런 명제가 있고요. 안 예쁜 여자도 있다라는 명제가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자는 예쁘다 이런 명제는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제 오류의 문제가 발생한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항상 뭐라고요? 예외만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럼 우리는 야매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난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때? 이변 정도 외우시면 장한 일이야. 근데 그걸 외워서 맞출 가능성은 거의 제로니까 그냥 단순하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 문제 구성할 때 하나씩 던져놓게 돼. 아까는 단축인가 변경 한번 나왔었고 이번엔 단축 나왔고 무조건 다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내용 외우시면 안 돼요. 구조를 외우셔야 되지 절대 내용을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지금 제가 작업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계속 이걸 제가 법 좀 보고 요것만 바꿔치기 계속 바꿔치기 하면 사람들이 막 읽어보면 뒤지지 힘들어 죽어요. 아니 모른다고 나 21년 약을 팔아 나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뭐 계속 바뀌는데 해서 좀 욕심부리면 이변 등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나중에 정비 계획할 때는 뭐라고요? 1변이라고 하는 거. 스케일 큰 게 2변, 그리고 정비 계획은 1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서 자, 이게 2변, 1변 싸움이야. 2변, 1변에서 여기 뭐 단축 나오긴 했는데 변경 나와 있죠? 단축 나와 있죠? 변경 나와 있죠? 변경 나와 있죠? 이게 20% 이내 변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2변을 가지고 2변단, 뭐 2변단 가십시다. 2변단 이렇게 외우고 싶으면 외워요. 그래서 2변단 하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2변단은 어떻다? 지방의견 정책 생략할 수 있다. 2변단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2변단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이게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이 2변단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 기본서 나중에 보실 분은 131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확대 축소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이제 131페이지에 지금 2변단 등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단축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은 중간에 괄호 이렇게 있어서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축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가 변경이 나와 있어. 근데 변경 앞에 20% 미만의 변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게 하나가 기본서 131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공람 등의 생략이라는 주제가 있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비 계획을 변경할 때는요, 기본서 나중에 13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10% 미만의 변경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확대 축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1변단 해서 단축이 있나? 단축 없다. 얘는. 해서 1변, 2변 그냥 가십시다. 단축은 들어가도 큰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야매로 풀어야 돼요. 해서 2변단, 2변 숫자는 20%. 그 다음에 나머지 변경. 그리고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얘들을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서 좋다. 생략할 수 있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깔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고 정비 계획 파트에서는 뭐가 된다? 1변이라고 해서 10% 미만의 변경. 스케일 큰 건 뭐가 되고 20% 미만의 변경이고 스케일 작은 정비 계획에서는 1변, 10% 미만의
변경, 요 야매, 요렇게 가셔야 되고, 지문 속에 나올 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옳은 표현, 요렇게 가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책 보면서 같이 연구해도 어려운 파트예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객 수립 대상 지역 연결이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화면 보시면서 대충 찍어보시면 돼.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게 법령이 그 사이에 대폭 개정이 돼가지고 대폭 개정이 돼서 이게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시행 규칙을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뭘 찍으시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건 대충 찍어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다음 몇 번이겠어요? 2번. 진작에 보지 말고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무슨 재건축 단지가 철거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식으로 풀면 다 풀려. 그냥 이런 문제는 학원 강사가 들어가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중 재건축 대충 봐. 자세히 보시면 안 돼. 의미 없는 문제들이니까. 근데 이제 설마 재건축에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겠어요? 그 음마아파트는 철거민이 한 200세대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문제 구성한다고. 근데 이게 공포가 엄습한 상태에서는 너무 다 진지하게 생각해. 이게 잠깐만 재건축 사업에 철거민이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의미 없어요. 그냥 깔아주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좋게 생각하면 상식으로 풀면 대박 터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볼펜을 굴리시라. 볼펜을 마음이 혼잡해지니까 그냥 볼펜 굴려서 대충 찍으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다시 외우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10분의 1, 그 다음에 제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의요라고 해서 제출, 그 다음에 의뢰라고 하는 거, 요청이라고 하는 것. 시군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했었고요.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일을 안 하면 어떻다?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문제인데 하여튼 그래요. 28회 19번 문제. 정비객 위반권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소위 의무적 안전진단서. 여기서 이제 출제 쟁점을 삼게 되면 기어,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숫자를 연결하시오. 이게 신청에 따른 안전진단. 숫자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진입도로. 끄트머리 가야 돼. 제외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아까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끄트머리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그 외운 게 제외라는 걸 외우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요. 설마 여기다가 진입도로를 진출도로라고 해서 틀리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낸다고. 그냥 루틴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저분했던 건데, 위반권자는 실시 여부 등을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소위 예비 진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반권자 시군 구청장은 무조건 안전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끄트머리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는 재건축 시행을 결정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서 제출. 요걸 틀리게 뽑아서 좀 지저분했어요.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도지사에게 어떻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에서 아주 더러웠던 문제입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사례에서 제의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28회 때인가요? 그러면은 지금 출제위원은 이제 제의요는 안 낼 겁니다. 굳이 낸다라면 국토부 장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명제니까 한 번 더 건드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문제에서 1번 지문과 관련해서 바로 안전진단 신청에 따른 안전진단 10분의 1이라는 숫자 3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한 니은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지문이 기니까 기역, 니은의 알맞은 숫자를 연결하시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뭐라고요? 제외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점점점 깔아놓고 나서 실시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트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가 뭐가 나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 안 나와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기존 문제에서 다뤄져 왔던 주제 바로 10분의 1 두 번째 바로 제외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슈가 바로 재의요라고 해서 마지막 요청은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실 것.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쉽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비사업은 저소득 나와 있죠? 읽어보지 마요. 쓸데없는 거리니까. 저단 열상양호 해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때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돼. 다 개소리 들으니까. 다 옛날에 있다가 지금 사라진 조항이에요. 해서 이런 게 쉬워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수험생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회심의 미소를 지고 요것은 맞췄다라고 이렇게 별거 딱 해놓고 나중에 시점을 보면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단 재개발은 열상 재건축은 양호라고 해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스톱. 이거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중심축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통적인 시행 방식 뭐가 된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근데 재건축은 역세권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오피스텔 면적 얼마? 30%까지 추가할 수,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그랬어. 그러면 잘 모르면은, 자, 환지 주거 환경 개선에서 환지는 재건축은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 그림으로 가는 거야. 지금 주거 환경 개선하고 뭐 재개발하고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시행 방식을 중심으로 가셔야 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제일 중요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인데 재건축에서는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환지 앞에 뭐가 없으니까 재건축 없으니까 이 아이는 옳은 표현. 끄트머리. 자, 끄트머리 오피스텔 주거 환경 개선 틀렸지요? 이렇게 틀렸다고 판단하는 거야.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멘붕 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시는 과정 자체가 키워드 단위로 가니까 이게 좀 해볼 만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죽습니다. 그냥. 이게 뭐 다 들어서 한국말인데 이렇게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오피스텔의 주거 환경 개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할 거. 끄트머리에, 자, 지금 관리 처분계 재개발. 문제가 되지 않죠? 해서 오른표. 해서 그럼 결론만 정리하면은 관리 처분 계획하면서 오피스를 들어갔는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들어가면 안 된다. 환지라는 방식이 나왔을 때 앞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시고 그 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이 겁나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혼용 방식 이런 것들을 시험 지문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 시행 방식 하나하나 외워서 절대 그렇게 못 풉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오기 전에 제일 유명했던 게 환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야. 관리 처분 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을 모두 채택할 수 있는 정비사업끼리 연결한 것은 그건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지 방식은 키워드가 뭐라? 재건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요걸 외우셔야 돼. 절대 시행 방식 교재 다 외운다 할지언정 문제 못 풀어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책 찾는 것보다 훨씬 머리에 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고 마음 편합니다. 해서 이때 또 의심하실라. 혹시 다르게 내면 어떡할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로댕이 뒤져버린 이유가 뭐야? 생각하다 뒤져버려. 생각하다가. 요즘에 제가 새벽에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이러다 로댕처럼 뒤지는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요는 생각은 그냥 하지 말자. 이게 우리가 하는 것들은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힘든 거하고 뭐 중개업을 하는데 무슨 창의적인 일을 하겠어? 아침에 때 되면 문 열고 그다음에 손님 오면 인사하고 좀 가짜는 진상 새끼를 만나도 꼭 참고 이게 중개업의 운명이에요. 이걸 갖고 무슨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일을 하겠어? 시험은 되게 루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행 방식 보셨고, 그래서 지금 기억번 옳고요, 디귿번 오른편에서 답은 3번인가요? 그 다음 문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번. 자, 1번. 봐봐. 해당한다.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하죠. 해당한다 오른편, 포함한다 오른편. 이렇게 외우셨잖아. 내용을 보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을 해서 외우게 될 테고 잘 모를 내용들은 다 답이 아니게 공부를 하셨어요. 자, 2번 질문 해당한다 해서 좀 찜한데 재개발구역 안에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이거 찜찜한데 하여튼 옳은 표현 나중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막 이거 쫄리기 시작해. 이 미친놈들이 해당한다를 쫙 깔아버렸잖아. 겁나게. 좀 노을마다 곳에 와서 타고다니기 중간에 끼어있으면 이게 모양새 겁나 쓰러지는 거거든. 일단 여기까지 해당한다. 맞죠? 1번, 2번, 3번 해당한다. 맞잖아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때 모양새에 빠지게 해당한다고 틀려버리면 신뢰도가 겁나 떨어지거든. 제가 몇 개 얘기 안 했잖아요.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런 패턴들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대충 내는 거예요. 이게 귀찮아서. 다시 이 얘기랑 같이 항상 관련해서 볼게 뭐라고요? 놀마자, 구세화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거당. 이게 뭔 소리죠? 모르지.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거지.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그 다음에 수도라고 하는 거. 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있었죠?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그래서 일단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답은 쉬웠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가 나와야 돼? 저당 들어가야 되죠? 저당 들어가야 되죠? 없어. 그냥 틀린 거야. 저소득이나 단독주택 들어가면 어떻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좀 오래전 문제인데 법령 개정 때문에 좀 22개인가 23회 때 있던 문제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 지문 끝머리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안전사고. 이게 유일하게 16년간 한 번 나왔던 바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해당한다, 포함한다 이런 것들 전반적인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거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패턴. 그 대신 이제 워낙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이제 공동이용시설에서 노을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노을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 근데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출제빈 너무 높아서 노을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것인가요? 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그 다음에 자, 작업장 있을 테고 타가소, 자, 구세, 화수, 구판장 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것은 공동이용시설만 외우셨어요. 공동이용시설하고 정비 기반시설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예 외우기 양 많은 파트인 노을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 외웠으니까 그거 제거하면 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 정비 기반 시설은요,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종류가 훨씬 많다고요. 16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못 외워. 그나마 오히려 간단한 게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할 거.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28회 때. 아까 몇 회였었지? 25회 때였나요? 24회 때. 다시 볼까요? 24회 때. 그 다음에 이제 28회 때. 자,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보면서 느끼셔야 돼. 24회 문제 보고 베낀 겁니다. 24회 때는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식의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뭐라고요?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문제, 놀마작,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놀마작, 구세, 화수라고 하는 거,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그 다음에 타거당,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세요. 타거당이라고 하는 것 해서 경로당의 당자를 따서, 자, 그래서 공동 작업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답이 되나요? 해서 얘를 답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24회 때하고 28회 때 문제를 비교해 보게 되면 24회 때는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28회 때는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기출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한 번은 옳은 것, 한 번은 틀린 것. 근데 이제 맥을 파악하면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29회 때 나왔네요. 24, 28, 29회 때.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까다로웠다고요. 아, 이건 전혀 다른 문제구나. 자, 공동이용시설에서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돼 있었죠? 놀이터, 그 다음에 마을회관,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아까 공동작업장 앞에 나왔었거든요. 빠지고요.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이라고 해서 답은 몇 번? 1번. 이 문제가 제일 제가 보기에는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유총 사태 터졌을 때 이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난리가 났을 때. 해서 놀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지금 까지 문제를 분석하면 놀마다 구세, 화수, 타거당 가지고 지금 7년 동안 한 4문제 가까이가 구성이 돼요. 지금 보셨다시피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구성하는 영역이 적습니다.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게 놀마다 구세, 화수, 타거당은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죠. 정비 기반설이 16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정비 기반설 종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놀마다 구세, 화수, 타거당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정도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자, 이제 25회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우리가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었죠. 모두 뜨면 몇 번을 항상 봐라? 5번을 봐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가 이런 거 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번호 이런 거 찍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로 오신 분이 또라이를 바라보듯이 5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신병자 같거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지금 이제 어떤 주제가 처음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나온 문제. 어떤 주제별로 처음 나온 문제는 거의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답을 5번. 기형, 니은, 디귿, 리을 다 깔아버려요. 이게 뭐냐면 출제원들이 귀찮은 거야. 굳이 뭐라고 함장을 파기도 그렇고 귀찮으니까 대신 2번, 3번, 4번 한 7년 사이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에서는 함장을 파요. 근데 어쩌다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내는 그런 파트에서는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럼 또 생각하겠죠? 그래도 5번이 답이 아니면 어쩌려고? 어차피 찍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찍으셔야 돼. 찍을 때 얼마나 스릴 넘치는데 그냥 이건 우리가 내용 외우셨잖아.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해서 가보십시다. 건축 나와 있죠. 벌채, 식재 나와 있죠. 공유선 매립, 땅 생기는 겁니다. 바다 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요건 또 똑같은 문제를 또 보시게 될 텐데 기본 구조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정비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더라도 똑같다라는 거. 구조가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냐 정비구역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몇 번? 5번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이 문제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한 번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비법령상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30회 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1번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 14일 이상 공람에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었죠? 의견을 듣고 말고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걸 고르시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숫자 보통 옳게 뽑아준다. 전혀 법적 쟁점이 없다. 두 번째 질문이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끄트머리 가야 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설명 지들끼리 무슨 역정 모의 하듯이 몰래 하진 않겠죠. 알아볼 수 있게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중간 내용 보시면 안 돼요.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 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꼬여버려요. 상식으로 가시면 돼. 3번 질문이요. 정비구역 지정권자 진로 설치에서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입도로라는 개념이 있었죠. 주택단지가 있었고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외 대상이 된다. 그런 명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치고 끄트머리 자 이거 모집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전혀 모를 얘기고 5번 질문 14일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는 시험에 나왔던 거죠. 허가상에 뭐가 있었어요?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에 냈던 문제를 짜깁기 한 거예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 뭐야?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상 이렇게 나왔었죠? 보고 베낀 거라고. 기존 문제 보고 베낀 거라고. 기존 문제 보고. 나머지 지문 4개는 지들의 생각난대로 막 지저대는 거고 답들을 보면 거의 루틴이 한 80% 가까이가 기존의 문제를 약간씩 변형을 해요. 자, 이 문제 보시면서 앞에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자, 기역이 제일 어려울까요? 리을이 제일 어려울까요? 리을이 어려운 거야. 왜 리을이 어려운지 아세요? 밑에 있잖아. 법조문 순서상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허가대상 개발행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게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게 법조문 순서상 제일 밑에 있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건축물의 건축이 됐든 우리가 공부하는 걸 치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출제위원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제가 쭉 나오면 제일 뒤에 있는 명제가 제일 어렵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도시개발법 할 때도 30회 또 나왔었어요. 뭐가 있냐면 25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물어보다가 30회 때 나왔던 게 천재지변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25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데 제일 뒤에 있는 게 천재지변이거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구성할 때 모든 문제 구성을 어떻게 한다? 어렵게 출제를 하게 된다. 그 어렵다는 게 다 아까 있었잖아요. 2변, 1변 이런 거 있었죠?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견을 청취를 거쳐야 되고 등등한데 지방 의견 들어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 해서 2변, 1변 외우셨잖아요. 그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원칙 알고 예외 알고 막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들은 아예 대놓고 우리는 무식하게 제일 끝머리에 있는 거.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2변, 1변. 이따로 외워버리면은 루틴이 그대로 세팅이 된다고. 이것도
지금 25회 때 나왔던 이 문제를 가지고 30회 때 지문을 쫙 깔아요. 그러면 1번부터 수험생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해. 막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야. 겁먹을 거 없어. 여러분들은 답 위주로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모른다고 짜증내서는 안 돼. 그리고 각 지문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 답은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공법에서 한 60점 맞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아주 쉽게 점수가 나와. 몸도 덜 피곤하고. 근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요거 숫자이긴 하지만은 답이 됐던 주제 25회 때 문제. 제가 지금 이제 기출문제를 쭉 비교해 보면서 보여드린 취지가 뭐냐면은 그냥 맴맴 돌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주제를 가지고 도시개발법 가서 똑같이 좀 이따 15일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딴 식으로 문제 구성한다고. 그러면 법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어머 이것도 처음 기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토계획법이든 뭐 어디가 됐든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몇 개 알량한 지식을 갖고 휴무를 치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시겠지. 근데 어떻게 해도 이건 답이 없어요. 과목 자체의 특성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패턴을 잡아내면 대강 지식이 없어도 답을 골라낼 수 있고 아까 중간중간에 이상한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찍는 족족 맞추는 그런 기적을 발견해요. 그러면 훨씬 기쁨이 커. 실력으로 맞출 때마다 찍어서 맞추는 게 훨씬 기분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지금 이제 허가사항 설명드렸고 그 다음 주제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시장 등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그냥 뒤지란 문제입니다. 이거는 3분 줘도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틀려요. 그냥 대충 찍으면 돼요. 볼펜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괜히 이게 읽어보지 마시라고. 어차피 못 푸는 문제예요. 답은 5번인데 이게 5년이거든요. 의미 없어요. 그 다음 자, 이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 문제 끝났나요? 여기까지인가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다음 시간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